빅픽처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오랜만입니다. 통신 섹터입니다.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잘 가고요. 게다가 좀 전에 다른 코너에서도 LGU 플러스가 추천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럼 투자 매력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가를 그동안 잘 안 봐가지고요. 얼마만큼 올랐는지 흐름부터 좀 봐주세요. 네, 우선 통신주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이 통신 3사들 기업들의 주가 최소 30%, 많게는 40% 이상 상승하면서 당연히 코스피를 아웃퍼폼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뭐 오르긴 했지만 사실 좀 심심한 그런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시클리컬들도 오른 섹터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조정이 나온, 이렇게 계속 30% 이상 올랐다가 하면 대부분 조정이 나왔는데, 신기하죠. 사실은 통신주는 꺾이질 않았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추세 아직 꺾이지 않아서 이 주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국내 시장에서, 특히 거래소에서 통신 섹터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는 섹터기도 하고,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도 상당한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KT, LGU 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들 이 주가 30% 이상 아웃퍼폼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나라 통신주들도 사실 상승을 했거든요. 분명히 다른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이 사상 최고치 지수를 찍었기 때문에 통신주들 상승을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통신주만큼 많이 상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인플레 우려감, 금리 상승, 원자재 급등 같은 부분들이 있어 통신주에 대한 관심이 증대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국내 대형 섹터들 중에서 가장 심심한 섹터를 꼽아라 그러면 통신주 그리고 은행주 가장 심심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런 부분을 깨고 이 통신주들 금년에 굉장히 좋은 모습, 가장 주도주적인 모습들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주가 보니까 2000년대 이후로 최고치네요. 20년 내 최고치를 쓰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워낙에 또 작년 올해는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많아가지고 덜 봤었는데, 이렇게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낸 데는 또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우선은 본업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5G 가입자 증가와 함께 무선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통신사별로 연간 무선 매출 성장률 비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G 가입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5G가 시작이 된 게 2019년도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19년도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입자 생각만큼 빠르게 못 늘어났고요. 20년도는 가입자는 늘어났는데 마케팅 비용 계속 많이 나갔고요. 근데 21년도 더 빨리 증가를 하고 있고 마케팅 비용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ARPU 상승으로 인해서 손익 상당히 크게 증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1년도 통신 3사, SK텔레콤, LGU 플러스, KT 이 3사의 합산 영업이익 4.1조 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나가는 비용은 줄었어요. 마케팅 비용, 이제는 5G 가입하세요. 5G 가입하면 이런 혜택 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최신 폰들은 5G로 가입을 하고 있고요. 요금제가 한 2만 원 정도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당 나가는 통신 비용 지출 증가했고요. 광고 비용 적게 나가서 마케팅 비용, 나가는 비용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비 그동안에 이 부분이 실적을 갉아먹는 요인이었는데 좀 줄었다. 핵심으로 좀 봐주시네요. 그리고 요즘엔 통신사라고 해서 딱 이 휴대폰에 요금제 그 모델로만 수익을 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모로 이제 통신 사업을 캐시카우로 놔두고 라이징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 부문을 확대해 나가던데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사실은 통신주가 가장 심심했던 이유, 은행주가 가장 심심했던 이유는 분명히 돈 잘 벌거든요. 통신주도 그렇고 은행주도 그렇고.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건 미래의 꿈을 먹고 살고, 그 꿈을 지금의 주가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통신주가 미래의 꿈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거의 통신이 돈을 잘 벌지만 인구가 드라마틱하게 늘거나 요금을 굉장히 많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주가가 올라갈 그런 요인이 적었거든요. 5G 가입자들 늘어나는 거 실적적인 면에서는 좋아졌는데,
인데 꿈이 사실은 좀 부족했었죠. 그런데 이 꿈을 이 비통신 사업으로 인해서 통신 3사들이 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업인 무선통신의 성장에 비통신 부문 사업가치 제고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비통신 부분도 꿈을 꾸면서 플러스 알파의 요인을 더한 부분이 주가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KT 같은 경우는 이 K뱅크 증자 이슈가 있었죠. K뱅크가 사실은 이 같은 인터넷 은행, 같이 시작한 이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보다는 훨씬 좀 떨어졌습니다. 이 돈이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증자를 해야 된다. 근데 KT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이 KT가 이 자회사죠. KT의 자회사 BC카드가 KT의 지분 인수를 포함해서 K뱅크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런 부분들 이슈를 해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시장, 중금리 시장 대표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K뱅크 정상화를 기대한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이제 좀 있으면 상장이 될 텐데요. 카카오뱅크 한 40조 정도로 상장이 된다 그러면 K뱅크 한 10조 이상은 좀 기대해 볼 만 하거든요. 카카오뱅크 상장된다라면 K뱅크의 지분 가치 부각이 되고 그렇게 보면 KT는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모빌리티 사업 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티맵 모빌리티를 출범을 했는데요. 이 티맵 모빌리티는 이뿐만이 아니라 우버와의 이 합작을 통해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구조 보시면 티맵 택시와 우버 택시 합쳐지면서 이제 우티가 출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티맵 모빌리티 지금 현재로서는 SK 쪽에서는 4.5조 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팀의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이 우버의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업이 진행된다라면은 이 기업 가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사실은 모빌리티 사업이 굉장히 이 파급 효과,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통신 사업뿐만이 아니라 SK텔레콤의 꿈을 꿀 수 있는 다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는 뭐 없나요? 네, U+ 같은 경우는 사실은 OTT 쪽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OTT는 사실은 지금 당장을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OTT 시장의 춘추 전국 시대거든요. 근데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내고 나면 이제는 두세 개 정도로 다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두세 개 정도로 줄어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지금 사실은 기대는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적적인 면에서 기여를 하기에는 OTT 시장이 조금은 이 사업이 재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 사실은 LG U+의 비사업 부분이 주가에 좀 드라마틱한 이런 반영은 조금은 이 K뱅크와 이 팀의 모빌리티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것 같아서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말을 아꼈고요. OTT는 시장이 조금 재편될 때 U+가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섹터 내에서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아 나서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그동안에 통신하면은 안정적이지만 느리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정성 플러스 성장성까지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인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배당 시즌 근처 오면은 또 배당주 얘기를 좀 할 테고요. 이렇게 되면 통신주들 얘기도 슬슬 나올 텐데 이렇게 주주 친화책들 꾸준히 좀 내놓고 있죠. 어떤 주가 부양책이 있나요? 네, 사실은 이 통신주들 주가 부양책에 크게 기여를 못했었다가 이제는 이 바뀐 대표분들 이 주가 부양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통신에 있어서는 최근에 탈통신 행보를 많이 걷는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안정적인 실적 말씀드렸었죠. 5G 중심으로 해서 실적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정적인 실적에다가 이 꿈을 꾸는 부분들 여기에다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처럼 모두 통신 3사가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저평가된 주가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0일이었죠.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이런 일환으로 인해서 인적 분할 그리고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 통신은 지금 당장 좋고 비통신 자산도 시장에서 온전히 평가를 받아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속회사는 당연히 SK텔레콤이고요. 신설회사는 SKT 신설투자로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6대4로 이 분할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SK텔레콤은 견조한 성장세 그리고
이 분할된 회사는 투자 전문 회사 이런 부분들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5대1 액면 분할도 추진을 합니다. 보통 주가가 비싸면 개인 주주들이 접근하기에 조금은 망설여 지는데요. 5대1 액면 분할 하게 된다면 지금 33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가가 이 6만 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개인 주주들의 접근이, 소액 주주들의 접근이 좀 더 용이해져서 뭐 주식 거래 좀 더 촉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이 96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00억 규모의 이 자사주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 주주 환원 정책의 다변화를 요구하는 이 자본시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LGU 플러스 측에서는 밝혔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중간 배당을 도입해서 주주들이 연 2회 중간 배당과 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배당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대표이사 자사주까지도 매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보여줬는데요. KT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입니다.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3천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을 했고요. 2009년에 5천억 자사주 매입한 이후에 한 11년에서 12년 만인데요. 최대 규모로 매집을 하고 있고 3월 매집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임원 80명이 장내 매수 방식으로 뭐 20억이긴 하지만 자사주를 매입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KT가 사실은 작년에 배당 때문에 주가가 좋았었죠. 주주 환원 정책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런 배당금 같은 경우는 구대표가 3년간 일회성 이익 등을 제외한 수익의 50%를 배당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배당금은 1,350억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뭐 2021년도 영업이익이 좋은 만큼 배당 좋을 것이기 때문에 KT 자사주 취득뿐만이 아니라 배당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저는 예전부터 통신주 볼 때 늘 이게 궁금했는데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10년 전에 저의 삶과 그리고 현재의 저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그때 휴대폰 보급이 막 늘어나면서 통신주가 한번 레벨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태블릿 PC 있죠. 뭐 누구, 지니 이런 뭐 말하는 스피커들도 있죠. 여기저기에 게다가 또 예전에는 케이블을 봤다면 요즘에는 IPTV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통신 요금은 많이 올라갔는데 좀 전에 보여주신 영업이익 그래프를 보니까 10년째 3사의 이 합산 영업이익률이 그대로더라고요.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왜 영업이익이 그대로인가요?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신사들이 사실은 요금을 드라마틱하게 올리질 못했죠. 통신 3사 분명히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은행하고 사실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많이 올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금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사실은 요금 정책을 좀 관여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5G 출시가 됐을 때 사실 영업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요금이 사실 말이 2만 원이지 한 6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올라가게 되면 30%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투자 비용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가면 그럼 영업이 당연히 많이 늘어야 되는데 통신 5G 기지국 투자보다도 사실은 마케팅 비용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마케팅 비용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영업이익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요금이 올라간 거는 5G 출시되는 2019년도부터 요금이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단은 2021년도 그러니까 19년도에 나무를 심었다면 21년도에 이제 열매를 수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1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동안에 사실은 통신사들 OTT도 그렇고 여러 가지 투자들도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는 2021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의 비용 많이 나갔으니까 이제는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통신비를 좀 개인적으로 많이 낸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갑자기 또 진심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통신주 그동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주가도 심심했었고요. 이익도 심심했었는데요. 이제는 21년도 지금부터는 더 이상 심심한 종목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전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살펴볼게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